알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하죠. 자, 일단은 질문을 한번 쭉 받을 건데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 나온 질문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좀 중요한 문제 위주로 설명을 먼저 쭉 해서 한 5문 정도 풀이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일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을게. 자, 그럼 질문을 먼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안 풀렸던 거 내가 한번 쭉 불러봐봐. 190 190번. 오케이, 190번. 198 198번. 208, 208번. 204번 204번. 212번, 212번. 207 207번. 209 209번. 정? 215, 215. 221, 221. 220, 220. 넘어가요? 아니 일단 한 번 더 받읍시다, 이따. 자,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일단은 저기 198번인가요? 네, 198번. 요거 하나 클릭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00번 때 넘어갔을 때 209번, 209번이 하나 나왔던 그러네. 여기 나왔네. 209번 하나. 자, 그 다음에 215번, 215번 하나. 그 다음에 220번 하나. 일단 4개만 먼저 한번 골라볼까요? 나온 것 중에서 4개만 한번 골라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작년도 그 전년도 그 여러분 그 여기 강남권 기출, 송파구 기출, 뭐 다 서초구 기출 이렇게 3개, 3개 그 기출을 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올해 2019 버전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아 이렇게 푸나 보다 그런 느낌들 기억해 두세요. 풀이법을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98번 한번 잠깐 봐볼까요? 198번. 자, 198번은 제가 일단 어떤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 우리가 뒤에 이제 원에서 나오는 문제긴 한데 잠깐 한번 들어봐봐. 원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은 중심이거든요. 촬영을 한번 했을 거라서 원의 정확한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야.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A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원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P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AP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요. 이 AP. 그러면 이 AP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길이가 있을 거고 제일 큰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가 등장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어떤 게 되냐면 이 점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D다라고 표시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만큼이 계산이 됐을 때 뭐라 그럴까? 최소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바로 P가 어디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가 이거 최소가 됩니다. 거리상.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D라고 하는 전체 길이에서 반지름을 우리는 보통 R이라고 쓰니까 얘는 뭐 해주면 되죠? 뒤에서 R을 갖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연장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장이 됐을 때 이 지점이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D라고 하는 값에다가 반지름을 뭐 해주면 돼요? 덧셈 해주면 되는 이런 형태가 보통 이제 원방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의 점에서 그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라고 하는 거리의 형태가 설정이 됩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원이 하나 있어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직선하고 뭐 직선의 정의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P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거리, 이 거리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물어본다면 이것도 어떻게 하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 직선에다 뭐를 내려요? 네,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이렇게. 그러면 이 A가 어디 오고 여기 오고 P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 오고 이쪽에 오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최소가 돼.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장했을 때 얘가 뭐가 돼? 이게 최대가 돼. 컨셉은 어때요? 똑같은 거죠. 단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이때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만 좀 발생을 하는 거지 나머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점직선 사이의 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요일날 진행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최대 최소가 건드려 볼 건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거리, 이 거리를 항상 먼저 계산을 하시고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시면 되겠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198번 봐볼까요? 자, 문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5,12와 A, B에 대해서 A, B의 거리가 얼마였다? 3이었다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자. 스케치 해봅시다.
자, 분명히 5,11이야. 5,11을 내가 이짓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임의적 느낌으로 5하고 12의 비율 정도를 요 정도로 느낌을 잡아주세요. 스케치니까. 자, 그래놓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A, B라고 했는데 B가 A, B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야, A, B가 거리가 3이래. 그럼 얘가 3짜리가 이렇게 되는 게 얘가 B가 이렇게 얘가 3짜리가 존재할 수 있대. 근데 이거 하나만 있냐? 열나 많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야? 바로 B가 위치할 수 있는 좌취야. 즉 얘는 원이야, 원. 이게 해석 자체가 평면좌표다 보니까 이쪽에 넣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얘가 B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B라는 점의 정체가 뭐냐면 A, B거든. 근데 우리가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걸 물었지.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최소를 물었어. 그러면 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고요. 좌표평면에서 원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잡은 거에 요놈의 뭐? 요놈의 제곱의 최소값.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니? 바로 0,0과 원위의 점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야, 그럼 생각해봐. 원점이 여기 있잖아. 그러나 이 원점과 이 원, 저게 첫 번째 원리인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럼 요 거리가 5대 12대 얼마? 13이겠지. 5대 12대 13은 특별한 피타고라스 그 비율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3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거리가 최소가 될 거다. 얼마다? 10이다. 근데 우리는 얘가 뭐가 돼야 돼? 거리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요 거리가 제일 작은 게 10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10의 제곱. 얼마? 100이다 라고 형태가 답이 되시면 되겠죠. 이거세요? 왜냐면 B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B가 여기 왔을 때니까 13에서 3을 갖다 빼주면 10만큼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곱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답은 10의 제곱 100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해석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응? 요거 한번 꼭 기억해주세요. 승현이도 뭐 시험 범위에 이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198번 정리하고 이제 209번대로 좀 넘어가서 또 소개를 더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봐. 자, 내가 지난번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분 그 다음에 외분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철저한 해석은 이게 삼각형의 구조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 얘는 뭐라고 했냐면 닮음이라 했어. 닮음. 닮음비야, 닮음비. 자, 그러면 이것도 팁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빈 공간에 적어보시던지 해보세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기를 A라고 할까? A, B, C D, E 이렇게 잡읍시다. 요게 뭐냐면 평행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놓은 건데 평행선을 그어놓은 건데 우리가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가 M 대 N이면 우리는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얘도 뭐가 돼야 되죠? M 대 N이 돼야 되고 여기는 M 대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M 더하기 N 닮음비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팁 그러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E하고 자, 이렇게 VS를 쓸게. 이거의 닮음비가 얼마냐면 어떻게 돼요? M 대 M 플러스 N인 거죠. 평행선에서 그냥 길이의 비율이 나온 거지만 실은 닮음비로 따를 때는 M 대 M 플러스 N이 됐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넓이비는 어떻게 되죠? 닮음비가 있고 넓이비 어떻게 바뀌어야 돼? 제곱이 돼야 되지. 예전에 노벨과 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학습지 혹시 광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옛날에 뭐지 소인국 나라에 걸리버가 여행을 했단다. 뭐 그러면서 안 들어보셨어요? 어느 여왕이 그 걸리버에게 1728인분의 식량을 줘라. 이런 게 안 들어봤어? 그 12의 네, 12의 세제곱. 소인국에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소인의 그 팔 길이가
1이라고 가정하면 건리버는 12배였대요. 그럼 우리가 먹을 때는 부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제곱해라. 그래서 1720. 그래서 예전에 노벨 가계미라는 학습자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니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문제에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넓이는 제곱까지 이해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봅시다. 이 논리 말고 이제 넓이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중등 과정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등기가 내가 모른다고 헷갈려 하지 마시면 설명 드릴 때마다 보시라고요. 이 두 개가 평행해. 그럼 내가 삼각형을 하나는 이렇게 잡고 하나는 이렇게 잡을 거야. 응?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잡을 거야. 자, 여기 A, B, C야. 여기가 D, F야.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니? 닮았어, 승현아? 닮았어? 안 닮았어. 절대 닮지 않았어. 근데 뭐는 동일하냐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평행사의 거리가. 그럼 우리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밑변의 B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원의 넓이, 첫 번째 삼각형 넓이를 S1, 두 번째 삼각형은 S2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랑 똑같다? 밑변의 비율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즉 밑변의 비율 자체가 넓이의 비율로 등장이 되더라. 요거 기억해 놓으라고.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평면자표에서. 그래서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는 형태의 넓이의 비율도 존재하겠지만 닮지 않은 경우에 특히 높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공유가 되어 있을 때는 보셔라. 또 한 가지 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이거 이제 그 중등기에서 이거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참고로 이 둔각삼각형의 높이가 이게 높이야? 이거 막 가끔가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저기 209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문제 한번 풀이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도 되게 요긴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제발 부탁인 건 먼저 좌표 평면 X축, Y축을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스케치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봐보세요. 특별히 209번은요. 좌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해? 그냥 그려. 209번을 어떻게 그리라고?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약간 좀 누워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정삼각형이 아닌 느낌으로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특수하지 않은 걸로 특별하지 않은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했냐면 BC의 중점을 그럼 여기 A, BC라고 할까? 그래서 꼭 A를 위에다 써야 돼요? 아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M이라고 잡죠. 그럼 일단 이 AM이 하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AM을 1대2로 내분한대요. AM을 1대2로 내분한대요. 1대2. 여기서 또 무게중심 생각하면 안 돼. 무게중심이 2대1인 거야. 1대2로 내분한대.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어떻게 쓰나?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비례상수를 붙여주셔야 돼요. 왜? 그냥 2라고 3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례상수를 붙여서 얘가 1대2라고 잡아주세요. 그럼 이때 이 문자가 문제 속에 뭐라고 했냐면 얘를 2래요. 2라고 했죠? 그쵸?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B의 연장선과 AC가 만난대요. 자, 그럼 B의 연장선과 AC가 이렇게 만난대요. 그럼 이 지점을 나는 뭐라고 얘기하겠다? 문제 속에서 얘를 F라고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네? 됐죠? 자, 확인합시다. 자, 분명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요.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삼각형이 뭐냐면 BM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해달라? 비율을 잡아달라. 이랬어. 닮았니? 저기처럼 닮았니? 얘가 안 닮았어. 아니 물론 막꼭지가 같은 거지만 이각하고 이각, 이각하고 이각이 같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럼 닮음이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아니야. 그죠? 현재 그림에서 보시면.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보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라고. 이 비율을 철저하게 살릴 거거든. 첫째. 저는 여기를 S라고 잡습니다. 여기를 S. 이 넓이를 S. 그러면 여러분이 저 아래쪽 성질을 활용하면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핑크색, 요 큰 거 BME의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죠? ES. 감사합니다. 얘가 ES죠. 왜? 1대2로 밑변이 내분됐으니까요. 아, 그래? 그럼 잘 봐. 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면적은? 3S. 그렇지, 얘가 3S가 되겠죠. 왜? 여기 중점을 활용한 거니까. 봐라. 중점 써먹었죠? 1대2 내분하는 거 써먹었죠. 그럼 끝난 거야. 쌤,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를 지금부터 t라고 잡습니다. t. 그러면 요 면적은 얼마가 되냐? 우리는 이 비율을 몰라요. 3s-가 t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활용하는 건 문제에서 f를 줬잖아. 이 f를 활용할 거야. 지금 f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보세요. 여기 제가 mden이라고 줄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mde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보세요. mden은요.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mden이라고 하는 건 혹시 이렇게 한번 잡을 수 있을까? 내가 뭐 한 거 같냐? 이쪽 삼각형이 s 더하기 t의 면적이고 이쪽의 삼각형이 2s 더하기 3s t다라는 건 형태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가능하겠어? 한 번만 더. 쌤, 그럼 이렇게 갖고는 문자를 잡았으니까 좀 이상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한 번 더 얘를 그어주는 거지. 바로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2s면 여기는 얼마죠? 여기가 2s자. 여기 2s니까 2s일까? 이 점을 활용하면 이 잘린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쌤, 요 해당되는 이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래 빨간색의 3s t에서 이걸 갖다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게 s-가 t가 되겠죠. 그래요? 쌤 그러면 m 대 n이다라고 하는 이 비율은 이 작은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율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t 대 s-t로도 잡을 수 있고. 다시 큰 삼각형을 본 거야. 이렇게 큰 삼각형 대 이 작은, 그러니까 이쪽 이 삼각형 큰 두 개를 이렇게 본 거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비율을 한 번 더 본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제일 짜증난 게 뭐냐? 왜 이거 보조선을 왜 긋냐는 거야. 그래야 ES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F라는 점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요. 그냥 요거 보면 되죠. 이 비례식을 보면 되죠. 요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찾겠습니다. 그러면 쌤 여기는 뭐 어떻게 되죠? 라고 봤더니 얘가 OS에 참고로 얘가 OS-t야. 그럼 얘 전개하면 OST t의 제곱은 이렇게 가죠? 이게 뭐죠? s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사라집니다. t하고 s는 넓이기 때문에 절대 제로가 될 수 없으면 양변 s로 나눠버렸더니 뭐가 되죠? 이게 돼.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삼각형 BME분의 얼마? 2S분의 여기 2S 삼각형 AEF 뭐죠? 요 비율을 찾으래요. 그럼 방금 전에 S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 OT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얼마? 10T분의 T 비율은 얼마가 됐다? 10분의 1이 됐다.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했던 그 문자들 F라는 문자를 반드시 언급했잖아. 그럼 그거의 비율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더라. 진아야 나갔다 와라. 나갔다 와. 틀어드릴 텐데 나갔다 와. 니네가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계속 쫄려. 나한테 맨날 인사만 하고 있어. 근데 조만간 저 세상을 갈 것 같아. 하도 인사를 많이 받아. 빨리 일어나서 나갔다 오라고. 절대 관성은 사람의 관성은 변하지 않아. 관성 뭔지 알죠? 정지 관성 뭐야? 한번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등 막 때리고 하잖아. 잠 깰 거 아니야? 절대 안 깨. 그때 제일 좋아하는 부분 움직여. 그러니까 요거 되게 생각보다 학생들 많이 어려워했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209번 문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215번 문제 바로 또 연결해서 한번 비슷한 문제들 좀 풀어드릴게요. 215번 봐주세요. 괜찮았던 문제입니다. 215번. 자, 어딘가 봤더니 배명고인데 배명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배명고 문제 하나 잠깐 보자. 자, 일단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표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삼각형을 이딴 식으로 그냥 그려.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순서대로 A, B, C. 선생님 꼭 끝점을 꼭 A라고 잡아야 됩니까? 뭐 상관없는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팁을 하나 잠깐 소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내분점은 금방 해요. 근데 외분점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시작점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얘가 돌아오는 거야. 이게 항상 A, B를 외분한다는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2대 1은 설명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이게 더 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A, B를 내가 1대 2로 내분한다 1대 2로 외분한다 이게 말이 맞니? 이게 안 맞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1대 2가 돼야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비례상수를 반드시 붙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가볼까? 그럼 여기 문제 봐봐. A, B, C에서 B, C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그럼 B, C를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얘를 4등분 할까요? 4등분, 4등분, 4등분. B, 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그 지점을 뭐라고 하자? D다라고 하자. 됐죠? 그럼 저는 어떻게 잡는다? 알파. 이렇게 잡을게. 비례상수를 그냥 알파라는 문자를 써볼게. 승현아, 봐줘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라고 했냐면 BC를 2대 3으로 외분한대요. 그럼 BC를 2대 3으로 외분해야 돼요. 그럼 봐봐. 2대 3 말이 되냐? 안 맞지?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2대 3 이렇게 가야죠. 그럼 이 지점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얘를 2다라고 하자.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쓰나 보세요. 파란색으로 2대 3이라고 그랬죠? 2대 3이라고 잡으세요. 응? 문자를 다 내준 겁니다. 쌤 그런데 보니까 요 길이가 3베타에서 2베타 빼면 얘가 베타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야? 베타는 뭐랑 똑같아야 돼? 4알파랑 똑같아야 돼. 그렇잖아. 베타는 4알파랑 똑같아야 돼. 에이 쌤 그리고 어떻게 얘가 2베타고 여기가 베타 얘가 더 짧은데 어떻게 2베타라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스케치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처음부터 그리니?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수정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이런 말을 하네. 야 AB를 1대2로 외분한다. 그럼 AB를 또 1대2로 외분한 다음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놓고 얘가 1대2 말이 되니? 1대2 말이 돼? 안 되지. 그럼 어디가? 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얘가 1대2 이렇게 들어오는 이 지점을 나는 F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1대2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가 감마 얘가 2감마 이렇게 쓸게. 됐죠? 그럼 잡을 대로 다 잡았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삼각형 FEB예요. 삼각형 FEB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거든요. 요 노란색이거든요. 요 면적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넓이를 물어봤냐면 삼각형 ABD를 물은 것 같아요. ABD. 네,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물어본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번씩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을 일단은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갤 거야. 쪼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요 베타가 4알파라 그랬잖아. 요 고쳐 12알파 고쳐 8알파 이렇게 고쳐줘. 됐어? 확인하자. 쌤 이 면적을 내가 만약에 S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점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뭐가 될까요? 8S. 그렇지. 왜 8S냐면 밑변이 8배니까. 그럼 이제 한 번 더. 자, 2감마 감마면 여기가 감마면 여기도 감마니까 이 A라는 지점은 결국엔 요거랑 요거의 중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8S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8S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했던 빨간색은 S고 노란색은 결국엔 16S가 된 거지. 그럼 16S 대 S 몇 분의 몇? 16분의 1배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 16분의 1배냐 16배냐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작은 거에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그 K는 얼마가 됐어야 돼? 16으로 고정됐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문자가 S하고 T야. STUV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ST를 주로 많이 쓴다. 내분점에 대해서 외분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려봐라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려봐라. 그려봐야 그 다음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항상 우리가 문제 속에 언급했던 중점, 내분점, 외분점은 다 사용이 되는데 여기처럼 두 개 문제 모두 다 요게 조금 짜증나죠. 요거를 왜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조만간 특강 파일로 하나 다시 한번 드릴 거라서
그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린다라고 하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시고, 전 참고로 수정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8배, 이거 어떻게 8배냐 선생님 그림. 그렇게 그려놓고 판단을 나중에 다시 한번 예쁘게 고치시면 된다. 자, 220번 한번 갈게요. 220번. 그럼 그거 K가 16인 거죠? 그렇지, K는 16인 거지. 네, K는 16인 거죠. 끝나면. 네, 잠깐 한번 요거까지 하고 잠깐 나갑시다. 잠깐 주의 좀 환기 좀 하고 갑시다. 220번 볼까요? 자, 세화여고 문제였고요. 여러분 거기 한번 그림 좀 그려봐. 쌤 여기 좀 지울 테니까, 이쪽 좀 지울 테니까 거기 220에다 그림 좀 그려봐. 삼각형 그려서 내분점 외분점 표기 좀 해줘. 넌 나갔다. 넌 지금 너무 졸려하니까. 그렸는데 네. 조금 계산이에요. 뭐가요? 그렸는데 아, 그랬는데 계산하자고요? 그럼 그 그린 게 계산한 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너도 같이 봐. 네. 항상 외분만 잘 그리시면 돼요. 내분은 여러분 대부분 해결한다니까요. 그리고 비례상수 붙이세요. 알파, 베타, 감마, A, B, C, D 이렇게. 그거 안 붙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는 줄 아세요? 써놓고 나서 이거 길이가 1이다라고 읽어버린다. 아니야. 1이 아닐 수 있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저는 이제 220번 한 번 더 그릴게요. 삼각형. 그럼 뭐야? 그냥 일반적 삼각형. 이게 A, B, C.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니?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뒤로가자. 그럼 A, B를 3대1로래. 그럼 생각해봐. 일단 이렇게 연장해놔. 이렇게 연장을 쫙씩 설정해놓고 봐봐. 3대1이 말이 되니?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내려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 3대1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알파, 얘가 3알파. 그럼 당연히 얘는 2알파 이렇게 잡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BC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어. 그럼 BC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정확하게 5등분하면 정확하게 이건 4칸을 찍으면 되지. 이렇게. 그럼 얘가 BC를 문제 출제자가 BC라고 했어. BC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2대3이니까 여기가 들어가겠다. 여기를 2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제가 베타 여기를 다 구간을 이렇게 다 쪼개놓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분 AC의 중점을 F라고 하자. 그럼 선분 AC의 중점 여기겠죠? 여기를 F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감마 이렇게 한번 나눠놓자.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요청했을까 봤더니 CF라고 했습니다. 색깔 한번 입혀볼까요? CF. 그러면 A, B, C 여기가 D였죠? CF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봐볼까? 요거네요. 요게 CEF.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면적이 어디냐면 BDE라고 했어요. BDE가 어디냐면 BDE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네. 이렇게. 그럼 또 해결해보자. 어떻게 할까? A랑 일단 얘를 연결해보자. 왜? 그래야 얘를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요거를 그냥 S라고 줄까? 요걸 S라고 적었어. 이걸 S라고 적었어. 그럼 이건 얼마야? ES. 쌤! 두 칸에 해당되는 게 ES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면적은 그럼 얼마가 되냐면 3칸이니까 쌤 이게 3S예요. 이렇게 잡으시죠. 그죠? 여기가 ES, 이게 3S 밑변 요걸 써먹은 거야. 얘도 써먹었고 아직 안 써먹은 게 이거잖아. 그럼 쌤 여기는요 요쪽하고 요쪽의 면적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쪼개질 거니까 이쪽의 면적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S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돼. 그러면 얘 대 얘는 뭐야? S 대 2분의 3S가 된 거니까 1 대 2분의 3이 된 거죠. 얘가 더 큰 겁니다. 얘보다. 그림상에 제가 더 커 보이죠? 그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린 거고. 잘못 그렸다고 그냥 토벌 작업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죠? 그러면 CEF의 넓이는 CEF의 이 넓이는 요 넓이 얼마만큼이다? 2분의 3만큼이다. 아하. K가 2분의 3이었던 거군요. 인어는 이거의 2분의 3배다. 그럼 K가 2분의 3이었고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4K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K 제곱은 얼마? 네, 9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내신도 가끔 가다가 정말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뭐만 조심하라고? 외분만 2대 1인지 1대 2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그것만 조금만 더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이제 집중타로 계속 드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그렇구나. 누적 곱기 계속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야. 아시겠죠? 잠깐 한번 좀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 부서졌어요. 네? 에어컨 망가졌어요. 아니요, 일부러 꺼놨어요. 아까 계속 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이거 틀어드릴게요. 너무 더워서 재밌는 너무 더워서 과연 잠이 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